중간에 가서 멈추고 중간에 가서 멈추고 해놓고 보니까 다시 보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습하고 복습할 때마다 바로 꼭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아까 중간에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꼭 111회 처음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강요하고 저쪽에 새로운 엘리트인 등예하고 종회하고 그 저쪽 두 사람 등예 종회 그 두 사람들에 관한 그 경륜을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아니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이제 시작하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등예. 예, 감사합니다. 하늘이 보고 오셔서 이제 봄 소식이 바로바로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자꾸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미뤄지고만 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자꾸 해이해져요. 그런데 저로서는 어떻게 보자면 이 화담사 그리고 이제 우리 교관님들 만나게 된 인연이 감사하게 됐거든. 그 일에 와서 특히 아주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느낀 게 우리 율곡 선생 경몽요결을 보고 특히 서문을 보다가 그걸 풀어나가면서 보다가 웜에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그 안에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는데 그냥 좀 뻥을 치자면 율곡 선생님 그런 원효 선생님 그러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풀어서 접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추운 화담사 여기 와갖고 공평당에 와갖고 제가 뒤에 이제 이해산 이 선생님 여기 오면 무지하게 추워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혼자 얼마 있으면 이제 여기 온동안에 움직였던 것이 이제 몸이 식어버리면 특히 그 하체가 살이 없으니까 충기가 늘면 아주 복잡 아주 흔들려 힘이 쪽 빠져버리고 기억력이 떨어져버리는데 그때 저한테 힘이 되어지는 중요한 책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경몽요결 서문입니다. 반드시 저는 그 일에 와서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반장 이거 아무도 안 계시니까 혼자 여기서 경몽요결 서문부터 시작해서 입지편까지 그 뒤에까지 학문과 이제 악습까지 그것들을 소리내서 혼자 막 읽어요. 그럼 저 앞에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저 영감탱이가 지금 나이가 몇인지 모르고 정신도 번쩍 하는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저 그동안에 버리셨나 바꿔졌어요. 그전에 한 번 읽고 알아버렸으면 금방 쪄갖고 다시 안 읽었거든. 근데 읽고 읽다가 또 다시 읽다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뜻이 다시 말하면 최근담에서 얘기한 대로 칡뿌리를 씹으면 처음에는 썼다가 단짝지가 썼다가 말다가 하지만 여러 번 씹으면 그것이 이빨에서 그것이 칡뿌리가 완전히 이제 녹아나면 단맛이 우러나는 거죠. 그것이 최근담이라는 것이 뭐냐면 칡뿌리 캐갖고 약속해갖고 씹고 하다 보면 나중에 단물이 나온 맛을 아는 것이 최근담입니다. 아하 그럴 때 버림을 고쳐놨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좀 안 나오셨는데 우리 윤규 형님이 구가 아니라 규요. 일단 구라고 썼지만 윤규 형님이 저한테 보내셨던 글들 속에가 나온 것이 뭐냐면 지금은 머리가 안 새지게 하려면 옛날 읽었던 거 쉬운 글부터 한번 쭉 읽어나가라 라고 한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어려운 경전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쉬운 경전 특히 수학부터 봐야겠구나. 그래 그래 다시 그래 이제 수학으로 오랜만에 수학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건방진가 보시면 그 수학 같은 것을 우리가 이거 쓰려고 안 읽었다가 그 보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시작하려면 학문이라고 한 뜻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학문을 경몽요결 읽다가 본 게 내가 처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사람이 무학문이면 학문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제목이 나오는데 학문이 무엇이냐? 물어서 배운다는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서 배운다는 뜻은 학문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예를 들면 제가 유교대 학장 처음 맡았을 때 다시
경몽요괴를 읽으면서 그 입지편을 읽다가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 방향을 살릴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몽요괴를 보고 경몽요괴를 쓰셨던 바로 율곡 선생님은 민족 정기의 이론 이 갖고 지식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그 뜻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주장을 하셨던 분이 실은 말하면 태계와 율곡이 붙어가고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태계가 안 치기만 하는 것을 허를 찌르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여기 우리 화담사의 호를 주신 화담 서경석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화담 선생하고 민족 정기 이론하고 더군다나 그 올바른 이론을 주장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역적으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한서 선생 주장이란다거나 그 뜻 갖고 우리 후학들이 뭉치자고 설명하고 있었던 율곡 선생이란다거나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한국 조선제 사립화 이루어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 약 연결시켜놓고 보니까 아 그 뜻이 뭐냐 학이 시습지라고 하는 논어의 첫 출발인 학의 뜻이 무엇이냐 학문 물어서 터득이 되어갖고 차곡차곡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뜻을 배우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경공력을 읽으면서도 그냥만 공무원 사상을 받으라 뱉을 수 없지만은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다 안다. 그 다음에 학이지지는 그 다음에 이제 저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지지는 열심히 겨우겨우 애써갖고 썩은 지식만 배운다. 그렇게 해갖고 세 가지 안개로 구별한 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어떤 사람도 다 무에서부터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고방식 개혁이 되어갖고 정이 발전되어진 것이 학문이구나.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물어서 배워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자면 서양의 제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대로 코기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각을 갖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결국 모든 학문의 출발은 무엇이냐 0점에서 원점에서부터 차례차례 노력해서 키워나가는 것이지 도이 되어갖고 나 태어나면서 화내 알아봤다. 그건 뻥도 그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그 논리를 전제로 보니까 무슨 결론이 되냐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완성자다. 그 얘기는 틀렸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알갱이에서부터 발전해갖고 쫙 알갱이들이 모으고 다시 모으고 재생도 되고 그런 불확정적 발전적 영원한 지속적인 발전은 자기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주지. 너는 우주가 참 만들어갖고 그냥 무창주자가 되었다. 그 논리는 설명하려고 왕초에 관한 주도권 잡으려고 만드는 넋지지 말이 안 된단 말이다. 그래 모든 것은 다 많은 장을 모아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정성성자가 우주 구성원이라고 설명됐잖아요. 그 중요한 뜻이 그 연결된 것이 그것이 이제 근래 와서 제가 투디오 혼자 앉아서 경몽요괴를 서문 읽다가 보니까 다른 공부 다 필요 없다. 경몽요괴를 갖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몽요괴를 더 나아가서 성악 치료 공부한 사람 자세를 어른들이 해왔던 것들 하나하나 빼지 말고 공자님 맹자님한테 다 배워갖고 우리 그걸 숨어야 한다. 성악 치료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 결혼은 제가 이거 화담사하고 매니지먼트 2년을 완성시킨 방향은 뭐냐 경몽요괴 강의 끝나고 경몽요괴 기초를 위해서 이제는 지도자 공부를 하기 위한 방향을 정보고 있는 성악 지교를 정리해서 같이 공부시켜갖고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화담사에서 화담학파가 나와도 되고 아니면 뭐 민족학파가 나와도 되고 민족정기학파가 나와도 되고 해야 할 일들은 결국 무엇에서 나오냐 우리가 모아서 사람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뜻을 하다 보니까 근래 와서는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문제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죽으면서도 태어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내 원 세워놓고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근래 와서 저 대단히 소음들 함부로 합니다만은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반님들 말씀드리자면 이게 얼마 전만 해도 건강 나빠지고 집사람 몇 번 저기 화수병원에 있고 했더니 아주 초조했는데 이제는 너 갈 때 가더라도 이 근본적인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키우는 살자냐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949페이지에 나오는 111회에 나오는 중요 문제는 제 1000페이지라 제가 꼭 펴놨던 건 뭐냐면 등예가 보고 있는 새로운 인재로 등장했던 등예가 보고 있는 탈변하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등예하고 강유하고를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 이루어져 마지막에 삼국시대가 끝나가는 대목에 관한 마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대목을 아주 속도를 내서 쭉 지나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949페이지, 952페이지까지를 연결해서 보자면 중요 문제는 여기서 등예가 가지고 있는 경륜을 여기서 지금 처음에는 강유가 무시했다가 나중에 깜짝 놀래갖고 아 이분은 내 은사님이신 제갈공명 보고 비슷할 정도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느꼈던 것을 설명하는데 뭘 알면서 결국은 중요 문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 성자가 성자를 알아보는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지인지감 남 능력과 역량들을 미리 평가하고 대비하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등예가 강유를 보는 눈이 있고 강유가 처음에는 등예 같은 걸 무시했다가 다시 깜짝 놀래갖고 강유가 등예의 그 능력이 이 상황 속에서는 제갈공명을 따라가는 사람들 깜짝 놀란 대목이 나와서 그런 대목들이 여기 들어있는 의미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좀 쑥 이겨 나가면서 진도 나가랍니다. 이 등사제는 등예의 포입니다. 이 지패 강백약이 강유과 준의 경쟁에서 집회 강백약이라고 하는 이 등예가 머리쓰기에서 지혜로서 강백약을 이겼다 말이죠. 그 패는 강백약이 지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뜻으로 봐서는 등예가 강백약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등예가 강백약을 이겨봤다는 거예요. 모든 작전 세워나가고 보면 전부 등예한테 지금 다 강유가 제갈량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고는 강유가 지금 물려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이게 된다. 그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쩌냐 또 그래도 이 사마씨가 독재가 왕궁 폐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제갈탄이란다거나 그 주변 사람들이 끝끝내 반대해갖고 결국은 사마이의 둘째 아들 사마소가 결국 벌떡 먹게 되는 데까지가 여기서 이 내용에 해당됩니다. 각설 말을 바꾸어서 강유가 태병 군부 종제하고 종제는 지도상으로 와서 잘 모르지만 참고로 알았어야 하거든. 우리가 참고로 또 있다. 지도가 알고 있대. 그 지도 보면 이 지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지도 위자라고 큰 그림을 보면 위자가 있고 위자 밑에가 보면은 뭐냐면 옹주가 있고 장안 있죠. 장안 동쪽으로 쭉 무게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게 황하추입니다. 황하추가 뺑 돌아가고 만리장성 넘어갔고 그 다음에 쭉 돌아가서 만리장성 또 밑에 내려가고 금성 있고 그 다음에 포환이 있고 금성 밑에 적도가 있고 적도 포환이 있는데 그쪽 강가가 바로 거기가 얘기하는 조강이라는 데가 지도 안 나타납니다. 그 조강은 어디쯤 있냐 그러면 그 금성 포환 그 부분까지 그 다음에 그 보자면 그 다음에 노무 있고 그 옆에 이제 대강자가 있죠. 그 부분 지역에가 아마 종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다시 말하자면 거기까지가 여기서 관심 안 가지지만 그것이 황하우춘입니다. 황하우춘 어디까지 가냐면 저 밑으로 해서 바로 말하자면 사천성 위쪽까지가 황하우춘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 황하는 그저 그쪽에만 있는 것처럼 알았는데 그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 고비사막 넘어갔고 그 사실상 말하자면 황하의 원류는 양장 원료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종제라고 하는 데는 뭐냐 하면 황하으로 쭉 올라갔다가 돌아갔다가 해갖고 다시 북쪽 땅을 감싸고 있는데 강북은 다시 황하의 뒤쪽에 이쪽은 위수로 가는 황하 북바리장으로 아니 우기로 올라갔다 꼬르자고 내려온 그 줄로 그쪽에 강가 지역이 있는 것이 종제다.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제로 종제 부분에다가 강윤은 군대를 주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유병들도 둔부, 척도, 성배. 척도는 아까 그 이쪽에 같이 말하자면 위수, 즉 황하가 반드시 쭉 서쪽으로 퍼져갖고 가는 대목의 끝의 부분이 적도이고 가다가 북쪽으로 솟아 올라가고 다시 쭉쭉 뽑아서 거비상황 있는 데까지 뻗어가는 것이 그것이 원래 말하면 황하의 쌍이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그 전에 아니 중국 지도 살아나는 것이 지금 거기 옮겨갖고 중국 지도 대지도 하나가 없어. 하나도 없어 지금. 그 전부 저거 지원중학교 있는데가 나갔는데 그 이게 찾아가고 여기다가 하나 붙여놔야겠다 생각해놓고는 지금 못 오고 그러면 얻어보면 하다 보면 큰 책방이라도 가면 중지도 대형지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가도 모르고 요즘 바라보고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종제라고 하는 데는 뺑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처럼 쌓여져 있는 황하의 상류에서부터 둘러싸여 있는 이 평야길에 방을 따고 있는 도시 지역을 사는 지역을 종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제에서 이 강유는 다시 말해 촉구는 종제에 머물고 그 대응을 맡고 있는 데는 적도의 그 유병이 주둔하고 있었다. 유병 쪽에는 누구 있냐 하면 왕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이쪽 등의 왕경이 영접 진태 등의 입성 그렇게 이쪽에 청나라 군대를 막기 위해서 오는 진태와 등예가 들어온 것을 그쪽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지역 사령관인 왕경이 맞이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배사 이 해위이사.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군대가 몰아오니까 촉군이 물러가게 돼서 촉군한테 포위당하고 있었던 것이 풀렸다. 그래서 포위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해위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리고는 설련상대 그리고 잔치를 벌려서 맞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대상상군 그리고 이 촉군대를 쫓아내고 이 포위를 풀어준 상군에 대해서 상군이란 말은 보통 말하면 동군, 서군 혹은 좌군, 우군 그리고 중군 합쳐서 3군이라고 하는데 뭐 육해공군 그 3군 3이라는 건 석삼수 좋아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태는 장등예지공 등예의 공을 장은 문무대에 관해서 목적어를 인도하는 전치사에 등예의 공을 가지고서 친주, 위주, 조모 우리나라의 천자, 세 천자인 조조 손자인 조모한테 대해서 친주 결정 보고서를 써서 올렸다. 그러니까 뭐가 봉, 예, 위, 서, 안서, 장군. 그래서 등예에 대해서 얘는 등예에 대해서 서쪽을 평정하는 장군을 맡더라. 그래서 봉, 즉 안서 장군이라고 하는 지역 총사령관 자리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가절 영호 동강교의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쪽으로 와서는 서쪽이지만은 지금도 오랑캐 쪽에서 동쪽이죠. 오랑캐 쪽에 이 흉노 쪽이란다. 오랑캐 쪽의 군대는 동쪽 오랑캐 쪽을 영호 거느리고 지도하는 통제하는 사령관 자리인 교의 자리를 내려주고 가절 그 사령관한테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지휘권, 지휘봉에 해당하는 것이 지휘권을 상징하는 가절
다시 뭐 도끼 무슨 뭐라고 되어 있는 그 설명입니다. 지무기를 가절 빌려 주었다. 그래서 김태가 누구고 뭐 아까 여기 말하자면 안서 장군인 등이한테 준 것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또 김태 둔병 그리고 아까 영호 동쪽 그 오랑캐들을 다스리라고 한 것이고 비해서 김태한테 대해서는 또 무엇을 지배했냐 그러면 둔병우 옹경 등 옹양 등처 옹은 옹주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장안의 바로 우기에 있는 다음의 도시가 옹주입니다. 옹주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딱 지역을 수는 없지만은 그다음에 양이라고 한 것이 그쪽 지역이 전체가 서늘 남자니까 한지지방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그 한 지역을 다 담당하는 곳이어서 말하자면 거기서는 옹주와 옹주 옆에 있는 양주나 양척 그쪽 지역의 양지역을 서늘은 고산지대의 산악지대에 관한 것을 등처를 다스릴 수 있는 군대의 권한을 거기다가 김태한테 내려주었다는 뜻으로 설명이 됩니다. 등예가 상표 사은필하고 등예가 지역 사령관의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그 감사 인사 뜻은 표 위에다가 어디다 표했냐 그러면 이 조모한테다가 표했죠. 감사하고 인사를 올리고 사은을 필하고 나서 김태가 설석 여등의 작하왈 그래서 등예한테다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작하 축하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왈 강유가 야둔하고 기역이결하니 불체 불감제 중이다. 강유가 내가 알기로는 이제 등예한테 놀래 가지고서 겁이 나서 야둔 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면서 안 죽으려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힘 빠져서 기력이 갈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쪽 빠져서 그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불감 재출이 다시는 우리한테 쳐들어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다시 말하자면 김태가 등예를 한 가지 축에 올려갖고 칭찬해요. 아무도 칭찬적인 표현하는 말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등예가 얘가 소활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료 촉병 필출 유호 내 생각기에는 청나라 군사들이 반드시 꼭 올 것이 이유 까닭이 유호 5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아까 질때는 안 올 것이라고 노래 갔다 하지만 청나라의 말씀이 또 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태가 운기고 왜 그런가 그 까닭을 물으니까 등예가 왈 대답하기를 얘가 왈 촉병은 수태나 종유승승지세고 종은 끝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촉병이 지금은 물러났다고 하지만은 지금부터 쭉 내어보자면 오늘 이번에까지 이어져 왔던 마지막 이어져 왔던 것은 끝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은 뭐냐면 끝내 지금까지 존재했던 까닭은 있었던 것은 승승지세 아니 이기고 있는 오를 승자는 탈승자는 기세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기고 있는 세력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촉병은 현재 이긴 세력이고 우리는 오병은 종유 약패이실 우리들은 끝내 지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자면 끝내 우리들은 약패 힘이 없어서 뒤로 도망댕겼던 실적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촉병은 이기는 패고 우리는 쫓겨오는 패입니다. 여기 보면 딱 보자면 딱 대국으로 보자면 등예가 보는 대국을 보는 대관이 바로 근데 딱 보이게 한말로 얘기지만 등예가 흐름을 보는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기 때문에 기필출이라 현재 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기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한 가지 깨달습니다. 그 다음에 촉병을 개시 공명교연하여 정예기 병고 용이 조견입니다. 총나라 군대들은 사람들 모두가 개시 총나라 어떤 총나라 군대들도 다 제갈공명의 지시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공명교연 교는 가르침이라는 것이고 연은 이 예기단 뜻도 훈련도 된다 그러다 하지만 실천 실습이라는 뜻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총나라 군대들은 모두가 반드시 제갈공명의 이론과 실습을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나라 군대는 제갈공명한테 배운 군대들은 다 정예기병 그 전투에 관한 한 어느 부분도 빠짐없이 다 훈련되어 있으니까 정예기병입니다. 그래서 용이 초견 이가라 저리 가라고 초는 지시 명령 지시한 것입니다. 가라고만 곧 그대로 우분이 견 따라 다닌다는 거예요. 이동해라고 군대 훈련시키면 그대로 바로 명령한 대로 따라간다. 초관이란 말, 조견이란 말, 초관한다. 기동력이 있다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장은 불시 갱환이 우리 패들은 우리 군사들은 불시 느닷없이 사전에 예고 없이 갱환 다시 불러들인 사람들이요. 야 총나라 오케바고다 와라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대들은 또한 앞에는 장수들도 급작히 동원된 사람이고 우리 군대들도 훈련이 불쭉 그래서 미리 다 사전에 훈련되어졌던 동원과 이론과 실무를 배웠던 기억이 능력이 없던 사람들 때문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 훈련에 익숙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필출이다. 그러니까 훈련된 총나라 군대가 반드시 훈련 안 된 우리 군대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반드시 온다는 까닭이다. 초기는 다이 선행하고 오구는 개제 한지 이 노일 부동 이 기필 출삼례라. 우리 군대들은 모두가 다 총나라 군대들은 모두가 다 대부분이 다 이 운선행 이 상하 타고 혹은 배 타고 움직이는 기동력이 있는 부대다. 여전히 기동력 배 대신에 트럭으로 차로 타가지고 보병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고 내종입니다. 총나라 군대들은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 이 수력을 이용한 사람들이고 우리 군대는 개제 한지는 바짝 마른 땅이란 말이니까 바삭바삭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지를 갈 때는 반드시면 땅을 딛고 그 공간을 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자면 총나라 군대들은 물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땅을 걸어다니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노하고 한나라 군대는 일하고 그러니까 힘든 것과 편한 것과 사이가 한군과 우리와 근본적인 다른 점이다. 그래서 노일이 부동하기 때문에 기필출삼미하라. 반드시 세 번째 한나라 군대들이 촉군대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을 보자면 그래서 이제 그다음 반드시 나타난 것은 저 사람들 기동력이란다거나 힘이 덜 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으시는 것이 척도와 농서와 남안과 기사는 사처가 그 적도 남안 여기서 지도에서는 남안이 잘 안 나타나지만은 거기 지금 안정이라고 하는 지도에 있습니다. 섭성 옆에 안정 밑에가 안정은 남쪽이니까 남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은 남안 그럼 안정 뭐냐면 두간다고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면 이 적도, 농서, 남안, 기산 이 네 개 지역이 현재 보자면 엄청난 평야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황하에 뺑 둘러싸여져 있는 평야 지역인데 그 인구도 많고 노동력도 상당히 있고 그쪽을 정복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에 있는 4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냐 그러면 농사짓고 그 땅 넓은 땅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뭐냐면 사람들은 계제 이모계 이 수전지 싸움을 하기는 한데 지켜내면 방어만 해야 할 땅이지 공격할 땅이 아니다 그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우리나라 군대들은 방어해야 할 죽도록 저기 쳐들어오면 막기만 해야 할 땅이다 그 말이다. 거기에 비해서 총나라 사람들은 뭐냐 초기는 성동 격서 악을 써갖고 이쪽으로 간다 그럼 그쪽 관심 보고 있으면 거기서 관심 집중시켜놓고 딴 지역으로 옮겨갖고 동쪽을 쳐들어간다고 앞서놓고 서쪽을 쳐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동 격서와 같이 내세우고 공격할 것과 나타난 것과 실질 작전을 언제든지 갖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 격서 동쪽으로 간택기 하고 서쪽을 치고 그 다음에 지남 격공국 남쪽으로 간다 하고 남쪽 군대 몰아간다고 깃발 들어놓고 속으로 돌려서 북쪽으로 쳐들어간다. 이와 같이 선택 작전에 관한 선택권은 저기 한 초한테 있고 그리고 자기들 우리나라는 죽을 고생을 하고 방어만 해야 할 입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병이 필수 분두 수파 우리들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분두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사령부가 각각 갈라져 갖고 다시 한번 본부가 갈라져 갖고 수파 그쪽을 지켜야만 하고 거기에 비해서 촉병은 총나라 군대들은 합위 일처 이래 다 흩어져 있던 놈들이 5개, 4개 있는 놈들이 연치하고 한쪽으로 모아져 갖고 한쪽으로 합이 모아져서 집중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 1분 당 4분 그래서 가들은 1분 한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한 1분이라면 한쪽으로 집중해서 그 다음에 당 4분 우리는 저놈은 하나로 집중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너희가 네 군데 지역을 갈라갖고 각각 지역을 지켜야 하니까 힘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을 넣고 그렇기 때문에 기필출사약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갖고 공격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가진 부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들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이다. 가 반드시 온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촉병이 유남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그리고 촉병은 만약에 촉병이 남안 농서 남한이나 농서 쪽으로 붙어서 다음에 곧즉자가 나갈 직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남한이나 농서로 붙어서 촉병이 즉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같이 강인이곡 위창 그렇게 그 저쪽에 서쪽에 강족 다시 말하면 오랑교족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지어놨던 땅은 이 골자곡자는 곡식곡자라고 합니다. 간자로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그 강족이 농사 지어놨던 그놈에 있는 것들을 강족지 곡식들을 다 취해가지고 언제든지 여기 촉군대들은 그쪽에 넓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말하자면 남한 지역이 전부 다 안적 지역의 그 평야입니다. 이쪽 지역을 다 들판에 있는 곡식들을 언제든지 가서 지들이 필요할 때 다 치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안 짓고 언제든지 가서 군대 동원해갖고 추수해갖고 지금 먹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기동력이 더 활발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촉군들은 쳐들어오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한이나 농서로 붙어서도 강쪽 그 곡식을 언제든지 얻어서 먹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일식 거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약출 기산 쪽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기산 쪽에서 와서도 바로 약출 기산하면 즉 유맥 거기 바로 기산 쪽에 있는 들판에서도 유맥
다 그 비를 걷어들여 가지고 언제든지 거기서 식량을 취식 얻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필출오야. 그 현장에서 언제든지 곡식 구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동력을 갖고 있어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을 이렇게 분석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듣고 나서 그 아까 얘기는 지금 이 강유가 논에 도망갔다고만 설명했던 사람이 진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예리하게 딱 분석해 설명하고 있는 강유를 보고 나서 진태가 탄독과 감탄해서 하는 말이 공은 여신 공은 누구냐 그러면 등입니다. 등의 공은 적을 분석해서 판단하기를 이것이 귀신같이 다 분석해서 알고 계신다. 요거는 생각을 다 판단하는 말이에요. 촉병이 하족 여제 이렇게까지 촉병의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엇이 하족 여제 무엇이 걱정할 바 아닌 능히 걱정할 바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잘한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시에 진태가 여등의 결미 망년지가요. 이 내용을 보자면 지금까지 수없이 왔어도 이렇게 상황에 관한 치밀하고 논리적인 작전 분석을 해낸 사람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런 설명을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아무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공이 요적 여신 귀신처럼 적군의 상태, 다시 말하면 촉병의 상황에 관해서 요 분석 판단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청나라 군대들을 이 하촉 여제 어찌 능히 걱정할 바가 있을 것이냐. 우시에 의해서 진태가 여등의 결위 망년지교 나이를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잊어버리는 말이니까 나이는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진태하고 아주 젊은 등리하고가 서로 간에 위망지교 벗을 삼아서 다시 말해 또 결의 형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서로 간에 동지간 일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위망지교 그래서 교분을 삼아서 동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 장, 옥량 등 처지병 그래서 등예가 곧바로 이렇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응은 자세를 보여야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옹주하고 양주 등 그쪽 지역이 지역에서 옥량등처지병 옥량등처지병의 목적어를 진도하는 전치사 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옹주와 양주 등 지역에 있는 병사들을 장이자 전부 목적으로 인도하는 전치사에 불러들여가지고 매일 조련 매일매일 그동안 이것은 노합지졸이기 때문에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조련이란 말은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각처 애구는 모든 적이 공격하기 쉬운 지역은 애구는 개입 영체 거기다가 감독 지키는 이 출입구를 통제하는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예방 불축 뜻밖의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어 체계를 만들어 왔다. 각설 말을 바꾸어서 등의 강유가 제 종제 강유도 또 그다음에 이제 종제에서 아까 말하자면 항아 저그 뺑소하고 다시 거기서 막 넘어서 내려온 지역이다. 그 종제 지역에서 대선 연 잔치를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회집 제장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상위 벌위지사 어떻게 해서 벌이란 말은 7벌짜리가 우리나라 유명하고 다시 말하면 그 하마 군대하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상의를 했는데 그때의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자 말하면 군사직들 영사연 원변이 이 강할 근거 있는 사람이 의견을 내서 충고를 합니다.
장군은 누출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청나라 쪽에서는 전쟁 들어왔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 잘못하면 또 지면 우리도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요한테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억지적인 의사표시를 보고 있습니다. 장군은 누출 있는데 비핵천공, 이 강유 장군께서는 여러 차례 이 적진에 쳐들어와 가지고서도 이 비핵전공 항상 싸움에서 완전 이긴 전공이 완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승리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